미국 증시 분석의 1인자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밀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겠는데요. 상호관세 발표 이전에 증시가 마감되었는데 그 명확성에 기대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이었죠. 근데 지수 선물 지금 다만 현재 일제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올랐죠. 특히 S&P 500 같은 경우 3일 연속 조금씩 반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상태에서 관망 모드였고요. 근데 이미 좀 발표된 소위 상호관세에 따른 것들이 좀 드러나면서 위건 아래건 크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어저께 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정규장에서 플러스 나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표로도 정리해서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별로 모든 것에 보편관세를 다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우리나라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25%의 보편관세를 이제 받게 됐죠. 일본이 24% 그리고 타이완이 32%인가요?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 똑같이 이제 일률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이제 상호관세를 다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면 일단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값이 올라갈 수 있죠.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오늘도 뭐 몇 번 강조했지만 미국을 다시 부자 되게 만들겠다 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은 이미 부자인데 더 부자를 만들겠다는 건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잠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은 물가가 떨어진다는데 저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 말은 오늘도 결국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하면서 결국은 관세를 더 많이 수입을 해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 더 부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서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내에서 S&P 500을 하는 것과 그리고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스파이랑 QQQ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스파이 같은 경우가 지금 2.1%에서 제가 잠시 전에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2.5%까지 지금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다.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가요? 시간 외에서?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관세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물가의 상승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이 수출 수입을 하는 모든 해당 기업에 해당되잖아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제조업이 크게 발달한 나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커지겠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좀 저렴한 물건이 들어오는 옷이나 뭐 이런 거 수많은 것들이 뭐 30% 넘게 특히 아시아 쪽에 관세가 매겼습니다. 물론 그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죠.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QQQ는 지금 시간에서 3.5%까지 또 하락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목별로 보면 앞선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시간에서 지금 히트맵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네. 오늘 테슬라가 한 5% 올랐는데 지금 시간에서도 5% 떨어지고 있고요. 있습니다. 특히 이제 32%의 그 관세를 받은 엔비디아 타이완이 받았기 때문에 타이완에서 물건이 많이 오는 지금 엔비디아도 시간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오늘 이런 상황에서 좀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안정되고 이렇게 가기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겠고요. 시장에서 오늘 평가에 대해서는 몇몇 얘기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 위주로 좀 몇 분만 말씀드리면 제레미 시겔 와튼 교수가 오늘 얘기한 것은 이렇게 관세가 좀 급격한 관세에 대한 정책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요. 관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나오면 지금까지의 주가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또 탐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렇게 되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국의 주가를 올리는 데 또 많이 노력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보다는 지금 이런 불안한 그런 관세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오늘 예상보다 더 높은 수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관세율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차근차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정규장과 시간 외에 온도가 굉장히 다른데요. 오늘 인사이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세. 지금 시간외에서 하락하고 있는 뉴욕 증시 선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이제 경기 둔화의 불확실성 부담스럽죠. 지금 미국 국채가 나흘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주시장에 호재인식하는 게 맞는데 최근에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금리가 내려가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 이런 발표가 나온 이후에
잠깐 반등하다가 다시 쑥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각 현재 그 금리 상황이 10년물 금리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결국 경기에 대한 불안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고 30년물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 이런 시기에 들어가면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뜻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SNS나 그리고 소셜 미디어 이런 들 통해서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 채권 투자를 할 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투자도 변동성이 상당히 우리가 클 수밖에 없고요. 우리 주식같이 기업의 이익 갖고 바로 변수가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법이 상당히 이제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겠는데 이건 대부분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국내 증권사에서 여러분 다 사실 수 있는 건데요. 국채 매입이 진짜 여러분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ETF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것은 만기까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 여러분들 수익이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국채 같은 경우에 미국은 흔히 30년물짜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얘기 많이 나오면 2050년 만기 이런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가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외에 결국은 매매 차익을 노리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으로 보면 금리에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장기적인 채권을 여러분 직접 투자하신다 그러면 조금 벌려다가 결국은 수많은 어떤 매매 차익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고 이 채권 투자에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미국 국채 투자 ETF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에도 상장 워낙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상장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혹해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많이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줬던 것이 TLT랑 TMF입니다. TLT는 20년 이상 초장기금 채권만 모아놓은 거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3배짜리 갖다 놓은 것이 TMF입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TMF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TMF로 돈 벌었다는 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완전히 혹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때 늘 말씀드리는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좀 진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식과 채권을 밸런스를 갖고 하면서 좀 무난한 채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러 번 저희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GG라는 미국 종합채권 ETF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구매가 세상에서 가장 큰 채권형 ETF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너무 장기적인 거 말고 7년에서 10년짜리 변동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7년에서 10년짜리 정도 ETF가 IEF라는 게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채권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겠고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채권에 직접 투자도 마찬가지, ETF도 마찬가지인데요. 철저한 그런 손익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여러분 주위 사람만 말 듣고, PB 얘기만 듣고 샀다가는 제가 봤을 때 수많은 낭패 본 경험을 워낙 많이 봤습니다. 특히, 간혹가 하면 이제 이머징 국가의 채권을 직접 사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겠는데요. 이건 진짜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반복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유의하시면서 본인의 확신을 갖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채권 투자는. 예. 네, 오늘 뉴스 헤드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인도량이 나왔는데요. 예, 테슬라 1분기 인도량 뚝 떨어졌습니다. 재앙적인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 소식에 급락을 보였다가 머스크가 공직에서 내려오고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마감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외에서 다 상승을 내주는데 변동이요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량 자체는 큰 의미가 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오늘 33만 6천 대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예상했던 지가 39만 대 부근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규장에서 주가가 반등을 시도한 것은 일부 정치 관련 매체에서 트럼프가 직접 그래서 이너서클이라 그래갖고 주인이 내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곧 그만두게 할 거라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에서 일론 머스크가 당초 최소한 150일 정도를 일하기로 했던 건데 그러면서 5월 말 6월 얘기했던 거거든요. 생각보다 좀 빨리 그만둘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주가에 오늘 반등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비판은 똑같습니다. 그 정부 안에서도
독선적이고 너무 혼자 막 나서고 이러면서 상당히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기존 관료 집단, 기존 정치인들 간에 좀 마찰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간에서 빠지는 건 전반적인 다 빠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워치입니다. 4월 2일 이후 증시 시나리오입니다. 아직 뭐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이 시간에는 좀 미국 증시를 좀 중심으로 예측을 하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차트로 이런 관세 정책, 관세 전쟁 전후로 해서 조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지금 미국 주식의 조정에 어떤 기폭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발 이런 악재가 나왔다는 거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 있고 미국 다시 부자 만들게 해주겠다는데 그건 가봐야 되는 것 같겠고요. 다음 이제 이익 전망이 하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정책이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당장 미국에 오늘 보면 워낙 자동차에 수입하는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평균 자동차 가격이 15,000달러씩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판매도 줄 수 있고 자동차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한테 야, 자동차를 수입으로 관세를 매기지만 자동차 판매 가격은 올리지 말라고 또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S&P 500의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 지금 급격히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지금 올해 연말 전망치가 처음으로 지금 270달러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영업이익률의 하락까지 나오고 있죠. 그것은 금융과 부동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CNBC에서 보도했습니다. 관세 정책을 이기는 방법. 오늘은요, 모건 스탠리에서 따끈따끈하게 내놓은 목소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불확실성 시대에 대안이 있을까라는 그런 시각에서 골드만삭스도 있고, JP모건, 모건 스탠리도 있는데요. 먼저 그거 하기 전에 하나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JP모건이요. 오늘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에 보편관세 예상치를 10%로 보고 25% 정도, 35%. 오늘 발표된 거가 얼추면 25% 전후라고 보면 S&P 500에서는 마이너스 1.25에서 1.75% 하락. 다만 국가별로 보면 더 높은 곳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까지 보는 예상치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IB들은 이런 변동성 시대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니다.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거나 외환 보유가가 많거나 재고가 상당히 있거나 공급망 변경이 상대적으로 쉬운 쉽게 해서 우량한 기업들에 대한 매수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표가 정리가 된 거가 되겠고요. 크로거는 어저께도 있었는데 골드만삭스도 지적했는데 크로거는 오늘도 사상체 효과를 갖거든요. 맥도날드가 대표적인 그런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예티는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예티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